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시크릿 노트 시즌2 김나연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선별한 핫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가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중 간 무역 협상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2173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2%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올 상반기에 전 세계 반도체 업계 상위 15개 매출액 합계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모두 매출액이 35% 이상 증가하면서 반도체 시장의 성장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표주들 동반 상승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제약바이오주의 약세로 785선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사들였지만 외국인의 순매도로 지수를 방어하지 못했는데요. 다만 곳곳에서 업종별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승인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기대감이 반영된 가상화폐 가격들이 상승하면서 P&L 우리기술투자 등 관련주들도 상승했습니다. 또 자율주행차 관련주들도 상승했는데요. 지난 21일 현대차가 40톤급 대형 트럭의 이 자율주행을 성공시키면서 모트렉스는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칩셋미디어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등 관련주들도 상승하면서 오늘장 마무리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박동혁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시장이 좀 살아난다고 봐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글쎄요, 한번 또 체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혁입니다. 시장이 참 갈 듯하면서도 안 가고 그렇죠. 네, 떨어질 것 같으면서도 또 안 떨어지고 참 답답합니다. 그렇죠. 방향성을 해석하기가 참 어렵고 여러 또 증권사에서 또 여러 또 증권 리포트들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사실 양치기 소년이 된 지는 상당히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전혀 지금 현재 그런 내용들에 맞춰서 움직이질 않고 있어서 많이 좀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지금은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의 현재 위치에 대한 분석보다는요,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번 시황 체크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한번 그 부분을 좀 검토해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 이 아시아 증시 이후에 미국 증시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무역 분쟁이라는 어떤 그 내용들, 그런데 앞으로 좀 많은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될 거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당장은 보시게 되면 추세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증시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힘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때문에 중국 증시는 이 분명한 이 상승 추세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특별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처럼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눈치를 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서는 이제 미국 증시가 되겠는데요.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지만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저항을 뚫어줄 수 있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게 되면 지난 2월장에서 이 단기적인 고점을 찍은 흔적과 그리고 이제 올 초에 이 고점을 찍은 신고가 갱신의 저항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로 이쪽 구간과 이쪽 구간이 되겠는데요. 이 구간에 대한 충분한 어떤 돌파와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변수가 터질 가능성이 있겠고, 근데 또 중요한 부분은 분명히 이 정도쯤 올라가면 단기적인 차익 매물 정도라도 분명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격적인 급등 상승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 한동안은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중요한 것은 중간중간에 좀 변동성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내 안전한 자산을 좀 관리하는 것에 좀 포커스를 두시면서 너무 적극성을 갖고 좀 매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중도 좀 적당히 좀 들어가시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금 이 시장을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 오늘도 변함없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증시 분명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지 확인하셔야 한다 말씀하셨고요. 또 미 증시도 저항대를 돌파하는지 확인한 후에 적극적으로 매수하셔야 된다. 그 전에는 당분간 우리 증시는 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급등을 했을지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좋은 사람들 확인하겠습니다. DMZ 평화공원 관련주로도 잘 알려진 종목인데요. 오늘 일부 대북 관련주들 상승 속에서 이 종목 급등했습니다. 11%대 상승 마감했는데요.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뭐 남북경협주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고 특히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관심이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문 대통령께서 이제 지난 그 광복절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이 철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강조를 재차 했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타서 최근까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현재 이 시장을 그래도 조금은 움직여주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제약바이오라든지 또는 이제 남북경협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약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상당히 많이 올라간 이후에 이제 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저는 보고 있고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살아있는 테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서 매매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테마군인 건 분명하지만은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이 남북경협주의 이제 대표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항상 동시효과가 아니라 이제 장 끝난 이후에 시간 외에서 변화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시간 외에 급락이 나온다라든지 뭐 이런 특징을 좀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매매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경협주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장중의 스캘핑 정도의 어떤 그 매매 방법이 좀 맞지 않나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술적인 측면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화면 보시게 되면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이 가격만큼 좋은 건 없다라고 항상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주가 자체가 상당히 많이 빠졌죠. 한 60% 정도 가까이 빠지고 나서 바닥권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국면이에요. 그러면서 나름의 저항을 좀 뚫어주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거기서 어떤 거래량이 또 실리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단기적으로는 좀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뉴스 한방이라든지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과열에 대한 어떤 징후들이 나오면은 변동성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짧게 장중 매매 방식으로만 좀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 끌고 가는 매매는 아직은 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시장이 좀 개선이 된다면 이런 부분도 또 투자 심리가 또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또 보시고 지금 현재로서는 스캘핑도 또 좋은 매매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북 경협은 여전히 살아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추가 기술적 반등 가능하겠지만 워낙 또 변동성이 심한 테마이기 때문에 장중 스캘필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라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 다나와 확인하겠습니다. 컴퓨터와 가전 등 이 전자제품에 대한 가격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쇼핑 전문 이 포털 업체인데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대표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다나와라는 종목은 사실 그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는 그 종목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실적을 바탕으로 현재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신고가를 지금 현재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즘과 같은 장세에서 이런 종목들 구경하기 참 사실상 힘들고 최근에는 그 PC 수요가 이제 조금 또 증가해주고 특히 이 게임 PC 사양이 아무래도 이제 좀 고사양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매출이 많이 발생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다나와는 또 이 PC 조립으로 또 유명한 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그 매출이 충분하게 발생되는 것 같고 또 사실 날씨가 그동안에 굉장히 덥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계절적인 수혜가 또 많이 또 적용되는 부분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날씨가 추워서 또 젊은 친구들이 요즘 또 성인들도 나름의 또 여유를 좀 즐기시면서 또 게임 활동을 또 많이 하시게 되는데 날씨가 더워서 또 게임을 하고 또 날씨가 추우면 또 이런 종목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어떤 그 모멘텀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가격적인 측면이 상당히 좀 많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차트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요. 이제 신고가입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신고가라는 이런 단어 자체가 상당히 좀 있어 보이긴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말로 또 풀어서 또 얘기해 보면
대단히 비싸다, 가장 비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굳이 가장 비싼 종목을 살 필요가 있겠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는데 사실 지금은 마땅히 갈 게 없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더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스펙으로 합병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납폭과대 종목이든지 아니면 신고가 종목들이 좀 잘 가서 지금 시장에는 잘 맞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혹시 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께서는 눌림목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혹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직은 좀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종목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그래서 한번 또 대응 한번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나와 추가 상승 여력은 조금 남아있다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 마지막 종목으로는 디스플레이텍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LCD 모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이 매출 대부분이 삼성전자의 이 모듈을 납품함으로써 발생이 됩니다. 오늘 1%대 상승 마감했는데요. 대표님, 사실 검색에 포착된 종목치고는 좀 상승폭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유로 포착됐을까요? 사실 이제 제 검색기 같은 경우는요. 뭐 강하다고 해서 종목이 뽑히는 건 아니에요. 향후 강해질 수 있는 종목까지 가려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게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께 종목을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미 올라간 종목을 가지고 사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바닥권에서 아직 이슈가 되지 않을 때 향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런 종목들이 포착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좀 전에도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제 이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은 이제 그 주요 고객사가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그 영향을 많이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출이 발생되는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은 삼성전자의 어떤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매출은 늘어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와 삼성전자의 연관성은 사실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해당 종목을 좀 가격적인 측면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선은 뭐 기술적인 측면이 지금 현재 바닥권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이제 2013년도에 이제 급락이 나와주면서 사실 이제 상당히 오랜 동안 거의 뭐 한 4, 5년 가깝게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지금 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바닥권을 유지해주고 있지만 매출이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매출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시가총액이 700억 정도가 되는데 부채가 90억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부채는 이제 빚이기 때문에 없으면 없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300억, 그리고 2017년도에 180억, 그리고 이제 올해 보시게 되면 이제 100억 미만이죠. 그래서 부채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현금 자산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유보율이 소형주인데도 불구하고 1,500%가 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기업 가치 대비해서는 우량 기업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바닥권이 있다는 것은 이건 너무 저평가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장만 지금 현재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이런 종목들은 단기 매매로 볼 종목이 아니죠. 그렇죠? 정말 가치 종목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단기 매매가 좀 더 잘 먹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측면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진 않아요. 근데 해당 종목은 거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만 주가 터지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장이 좋아지면 이제 좀 끌고 가는 식의 매매를 한번 해보시고, 이제 고액 투자자분들보다는 좀 소액 투자자분들께서 좀 접근하기 좀 좋은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텍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만 살아난다면 길게 보유해도 좋은 종목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검색에 포착된 세 종목 오늘도 자세히 들여다봤고요. 더 많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이제 기다리시던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자,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향후 유망 업종과 그리고 핵심 종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좀 전에 제가 말씀 좀 드렸어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방송이 끝난 이후에
온라인 무료 방송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거기서 좀 더 자세한 매수 타점이라든지 또 기술적 분석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 또 확인하시고 또 그 종목을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업종에 주목을 해야 할지 향후 유망 업종에 대한 이야기 지금 바로 박동혁 대표의 강의로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시크릿 노트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향후 유망 업종,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 싶고 그리고 우리가 그 업종 가운데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오늘 종목 노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우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좀 시황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앵커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던 것처럼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지만 그 부분은 단기적인 측면에 좀 가깝고 큰 그림을 가지고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이 주식시장 자체를 우습게 볼 수 있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좋은 쪽이냐 나쁜 쪽이냐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좋은 쪽이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제 통계를 기반으로 이제 미래를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이랬던 사례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 과거에 이 금융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었죠. 2000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IT 버블로 통해서 시장이 급락장이 왔고 그리고 이제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죠. 그 당시 때 여러 가지 어떤 그 급락의 징후들이 나왔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전 세계 그 기관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중요시하는 지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투자의 고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워렌 버핏도 이 지표를 가지고 미래를 또 예측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2000년 당시 IT 버블로 인해서 급락이 나오기 전 바로 그 미국의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들면서 기준선 이하로 떨어지는 내용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흔적들과 포착이 되면서 향후 1년 후에 엄청난 급락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1년 동안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그 부분들을 이제 미국에서 좀 해결하고자 나름대로 어떤 그 자연스럽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인위적인 어떤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바로 2001년도에 미국의 금리가 한 6.5% 정도 됐었는데 그 부분을 좀 의도적으로 많이 좀 정책적인 측면을 이용해서 다운을 시켜서 1%대로 떨어뜨렸죠. 그래서 저금리 시대가 그때부터 이제 초래가 됐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이후에 엄청난 급등이 나왔었는데 사실 자연스러운 주가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의도적인 또는 이제 인위적인 그런 어떤 주가 상승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떤 그 IT 버블의 그 덩치가 더 커진 상태에서 사실 쉽게 해서 빚을 빚으로 갚는 식 즉 카드 돌려막기식의 그런 어떤 그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때가 됐죠.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전 세계의 금융 위기가 찾아왔고 그 당시 때 아마 국내 증시도 정말 끔찍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융 위기가 터지기 전에 나타났었던 징후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였습니다. 역시나 그 기준선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아직까지 기준선 밑으로 떨어지진 않았지만은 거의 근사치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기준선 이하로 떨어지고 조정이 나오고 역전 현상이 나왔을 때 문제가 되는데 그런 현상이 나오려면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가 지나야지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의 흐름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향후 1년, 2년 후에 변수가 터질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왜 굳이 지금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향후에 얘기를 하느냐? 생각보다 주식시장은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후딱 지나가고요. 벌써 이제 또 하반기를 또 맞이했고 곧 있으면 또 12월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생각보다 주식시장은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 제가 방송이 끝난 이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요. 유망 종목과 그리고 이제 유망 업종에 대해서도 말씀드림과 동시에 꼭 주식 종목에다 투자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좋은 증권 상품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ETF라고 볼 수 있는데 ETF라는 상품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안 해봐서 그러지 엄청나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 투자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오늘 시간 되면 온라인 방송 꼭 참여해 주셔서 그런 내용들도 좀 얻어가셔서 앞으로의 어떤 그 미래를 좀 극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법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오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향후 유망 업종과 이 핵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정말 기대 많이 되시죠? 오늘 자료 좋은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 분석으로 미래를 예측을 하고 그리고 유망 업종과 테마 그리고 이제 종목까지 볼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숲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목을 뽑을 때는 이것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업종에 소속돼 있는가 아니면 떨어질 수 있는 업종에 소속돼 있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업종 분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려본다면 다음. 자, 코스닥은 우선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나눠져요. 그래서 대형주는 100종목 정도가 되고 이제 중형주는 300종목, 이제 나머지가 이제 소형주 800종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급등주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내용들이 바로 이제 그 소형주하고 이제 중형주, 특히 이제 소형주에서 급등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소형주가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소형주는 대형주라든지 또는 중형주를 가지고선 테마를 만들고 업종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 대형주의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대형주의 흐름을 한번 또 체크를 한번 다시 한번 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자, 100% 실전 투자라는 얘기예요. 네, 이거는 이론적인 측면이 아니라 저는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매매에서 도움이 되고자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만 저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 실전 투자라는 걸 알아두시고 단순히 방송용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 화면. 자, 우선 코스닥 대형주는 이제 100종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100종목에 소속돼 있는 업종입니다. 물론 이제 종목 수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지금 현재 코스닥 100종목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종목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입니다. 그다음에 IT 부품이고요. 디지털 콘텐츠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이제 코스닥에는 이제 이보다 더 많은 업종이 있지만 지금 현재 100종목 안에서는 이것으로 지금 현재 제한이 돼 있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업종 분석을 잘 해줘야지 향후 떨어질 종목 피할 수 있고 향후 올라갈 종목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종 분석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화면. 자, 화성밸브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업종 분석, 기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제 기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업종 분석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제 나름의 기법이 있습니다. 그 기법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죠. 자, 화성밸브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주식은요 항상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규칙성이 없어요. 때로는 많이, 때로는 조금, 또 그러다가 많이, 더 많이. 규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건데 이 지표 하나만 있으면 향후 방향성이 예측이 가능해요.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저기 끝
보시면은요. 동그라미 제가 쳐놨는데 네, 보시게 되면 주가 자체는 이제 중심선 상단이 바로 이제 고평가 자리입니다. 그래서 고평가를 찍고 주가 자체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좀 더 고평가가 된 것뿐이에요. 고평가나 좀 더 고평가나 그게 그거다. 결국에는 많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상황에서 주가 자체가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을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바로 저평가 라인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호재들도 있고 차트, 쌍바닥 여러 가지 패턴을 가지고 분석하고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분석하지만 결국에는 때가 되면 고평가를 찍고 저평가까지 떨어지는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화성밸브라는 종목은 저평가를 찍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자체가 고평가까지 가는 거고 거기서 고평가를 찍은 상태에서 좀 더 고평가 더더더더 고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종목은 좋은 거냐? 결코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 다음 화면. 자, 대우 PNC라는 종목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원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기업에 대한 방향성보다는. 자, 저기 끝을 보시면 이미 제가 그림을 통해서 다 설명이 좀 되는데 저평가를 찍고요. 중심선 하단까지 떨어지죠. 그러면서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을 하지만 결국에는 고평가까지 다시 가고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좀 더 가지만 거기서 거기다. 고평가에서 더 고평가가 된 것뿐이지 똑같은 거다. 한 몸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에는 제자리로 떨어지게 돼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 자리가 되겠죠. 그렇죠? 보이시죠? 그렇죠? 바로 이 자리까지 떨어지고 나서 저평가를 터치를 한 이후에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발생된 이후에 다시 고평가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자, 여기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요. 자,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고평가를 찍게 되죠. 이 자리가 고평가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올라가는 것뿐이에요. 더 고평가가 되는 것뿐이거지 똑같은 고평가란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다시 주가 자체는 떨어져서 때가 되면 바로 이 저평가까지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W라는 종목인데 이제 최근에 잘 갑니다. 잘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잘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저 끝을 보시게 되면은 주가 자체가 결국에는 저평가를 찍고 주가 자체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호재와 악재를 다 이겨내면서도 결국에는 다시 고평가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다시 주가 자체가 떨어지면서 최근에 바로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좀 더 앞쪽으로 가볼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저평가를 찍은 상태에서 살짝 올라가죠. 그렇죠? 살짝 올라가지만 결국에는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잠시 잠깐의 변동성이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갈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YW가 지금 현재 고점을 찍은 상태, 즉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당장 떨어지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고평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더라도 그건 고평가돼 있다는 거고 결국엔 다시 저평가까지 떨어질 종목군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그 고평가 또는 이런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안에서 호재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만 때가 되면 갈 자리까지 다시 간다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업황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좀 빠르게 좀 진행해 볼까요? 자, 코스닥 제약 업황입니다. 코스닥 제약 업황.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죠. 2017년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요. 바로 이 자리가 되겠죠. 그렇죠? 바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 전에 등락을 거듭하지만은 결국에는 저점을 터치를 하고 주가 자체가 바로 이 자리 이 자리까지 올라오죠. 여기가 고평가 자리예요. 고평가 자리인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더 고평가가 되는 것뿐입니다. 좀 더 고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고평가를 찍고 지금 현재 떨어지는 상황인데 최악의 경우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쪽 업황 자체는. 그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더라도 바로 떨어지는 종목은 없고 업황도 없고 올라가더라도 바로 올라가는 건 없어요. 등락을 거듭하죠. 그래서 일정 부분 제약바이오가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건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 결국에는 때가 되면 크게 떨어질 업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관련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 땡땡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네,
자, 제약업종에 들어가죠. 화면 보시게 되면 2014년도에 바닥을 찍었죠.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주가 자체가 결국에는 2015년까지 고평가를 찍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갔는데 그거는 좀 더 고평가가 된 것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2017년도까지 크게 빠졌습니다. 크게 빠지면서 주가 자체가 2018년도에 다시 올라갔죠. 이것이 규칙성이 없어서 그런 것뿐이에요. 오르고 떨어지고 때로는 상승, 때로는 하락.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 순환곡선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경기 순환곡선이라는 것은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을 합니다. 항상 물가가 강한 것도 아니고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물가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떨어지면 또 정책을 통해서 또 많이 올라가면 정책을 통해서 떨어뜨리죠. 그것이 규칙성이 있느냐? 규칙성이 없습니다. 불규칙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식은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 매 땡땡땡땡이라는 종목은 2008년도에 이미 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조금 더 고평가가 된 것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호재가 나온다는 얘기죠. 바로 이 자리에서 제약, 바이오에 대한 모멘텀, 좋은 내용들이 터지게 되죠. 거기에 현혹돼서 투자자들이 매매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상위 1%들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세력들, 주포들은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좋은 내용들을 퍼뜨려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매수를 하게끔 만드는 거고 없는 얘기를 내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그걸 믿고 사게 되고 투자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도.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잠시 잠깐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볼 수는 있지만은 절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제약바이오의 부활이 아니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저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은 저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코스닥 IT 부품 업황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종목이 아니라 업황 차트 보시게 되면 2011년도에 주가 자체가 바닥을 찍었고 2011년도 바닥을 찍는 자리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바닥권에서는 호재를 찾으려고 해도 호재가 안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온갖 악재, IT 업황이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이런 얘기들밖에 안 나오고 전기전자의 어떤 부정적인 리포트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바닥을 찍고 결국에는 올라가서 2013년도에 고점을 딱 찍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주들이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이 IT 부품 업종에 있는 종목들은 거의 대다수가 주가가 잘 갑니다. 자, 그러면서 2013년도에 고평가를 찍었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는데 그것은 좀 더 고평가가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여름철에 수박을 사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25,000원 정도 되면 상당히 비싼 가격입니다. 고평가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 3만 원, 더 비싸게 해서는 35,000원대까지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거기서 거기다는 얘기죠. 비싼 거는 안 사 먹는 게 좋아요. 때가 되면 떨어지고 그때 가서 사 먹으면은 내가 싸게 사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2014년도까지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데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원리입니다. 바로 고점을 찍고 저점을 찍는 그 원리 속에서 주가는 다시 떨어졌고 한동안 주가 자체가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하지만은 결국에는 갈 자리는 정해져 있고 2017년도에 고점을 딱 찍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아직은 안 빠지고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이거는 좀 더 고평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고평가란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을 손을 안 대는 게 좋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당장 떨어지느냐? 당장 떨어질 수도 있고 조금 더 고평가가 돼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이 IT 부품 업황은 여기까지 떨어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빨리 떨어지느냐, 좀 더 늦게 떨어지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관련 업종에 소속돼 있는 종목들은 거의 대다수가 떨어집니다. 왜? IT 부품이라는 것은 쉽게 해서 IT 부품의 상장 그 종목의 더하기를 통해서 이제 나눔값이 바로 평균값이 이 업황 차트이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IT 부품에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화면 보시게 되면 비땡땡땡이라는 종목인데 엄청나게 잘 가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예요. 2012년도에 고평가를 찍고 다시 주가는 흘러내려서 2014년도에 저평가를 찍었습니다. 불규칙하죠, 그렇죠? 규칙적이면은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에서 돈 깨먹을 사람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고 기술적 분석이 중요한 거고 시크릿 노트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가 자체는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하고 마치 파도의 물결처럼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잔결, 그렇죠? 네, 아주 잔잔하게 움직이면서 결국에는 16년도에 고점을 찍은 상태인데 그 자리가 바로 고평가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 자리가 고평가인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 좀 더 고평가가 되는 거고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 고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주식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조금 올라가면 조금 떨어지고 요만큼 올라가면 이만큼 떨어지고 많이 올라가면 많이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땡땡땡이라는 종목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때가 되면 엄청난 급락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절대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함부로 노출시키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또 항의 전화가 오고 하기 때문에 종목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다음 화면.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코스닥 디지털 콘텐츠 업종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렇죠? 한눈에 화면 보면은 왜 올라가고 왜 떨어지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2018년도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찍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자리까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호재가 나와도 떨어질 겁니다. 이 업종에 소속돼 있는 종목들이 실적이 좋아도 떨어질 겁니다. 차트가 좋아도 떨어질 겁니다. 그것이 속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빨리 떨어지냐 늦게 떨어지냐의 차이일 뿐이지 때가 되면 바로 이 자리까지 떨어져서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줄 겁니다. 절대 고통을 여러분들께서 받으면 안 되겠죠. 피해 가야겠죠. 이겨내셔야 됩니다. 잘못된 업종, 잘못된 종목은 매매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화면. 자, 위땡땡땡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가 자체가 고평가에서요. 좀 더 고평가가 된 것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에는 주가는 흘러내리고 있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악마의 주식이 지금 현재 돼버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디까지 주가가 떨어질지 모릅니다. 왜? 지금 현재 화면에 보여지지도 않아요. 이 하단 저평가 라인이 이 밑에 숨겨져 있습니다.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냐? 이 디지털 컨텐츠 업종에 소속돼 있는 종목들은 이 종목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지 종목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거지 업종을 무시한 채로 종목만 가지고 실적, 테마, 수급, 차트만 가지고 분석하면 절대 성공 투자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 자, 방송 서비스 업종이 됩니다. 방송 서비스 업종. 종목이 상당히 관심 종목들이 많죠, 투자자분들. 그런데 제가 종목은 일부러 공개를 좀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 보입니까? 지금 차트로 봤을 땐 좋아 보이죠? 잘 가고 있으니까 머지 않았다는 얘기죠. 올라간다 하더라도 많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고 때가 되면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송 서비스 업종을 분석하시고 어떤 종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쪽은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고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 시간 투자에 따라서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HTS 오픈하셔서 공부하셔서 과연 방송 서비스에는 어떤 종목이 있고 디지털 콘텐츠는 어떤 종목이 있고 제약바이오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 이쪽 업종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종목들은 X표를 쳐놓자. 왜? 그런 종목을 매매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항상 메모해 두셔서 컴퓨터 앞에다 딱 붙여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 자, 땡땡땡땡이라는 종목입니다. 역시나 방송 서비스 업종에 소속돼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는 제가 굳이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 한눈에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쵸? 자, 다음 화면. 자, 그럼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다소 부정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기대감을 좀 갖고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향후 유망 업종, 그리고 핵심 종목은 무엇인지. 다음 화면. 코스닥 금속 업종입니다.
생전가다 금속 업종을 보신 적이 없죠? IT, 전기전자, 그렇죠? 기계 이런 거 좋아하시죠? 2015년도에 바닥, 2016년도에 고점, 2017년도에 바닥, 2018년도에 고점, 현 시점 바닥을 찍었습니다. 금속 업종이. 근데 금속 업종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그게 호재입니다. 그게 좋은 호재예요. 남들이 모르는 업종, 남들이 관심 없는 종목, 그 종목이 대박이 터지는 거죠. 다음 화면. 금속 업종에는 그럼 어떤 종목이 있는가? 땡땡, 땡땡, 땡땡땡. 어때 보이세요, 차트? 작년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작년에 저평가를 터치를 했고요.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을 하지만 결국에는 여기까지 갑니다. 화살표 구간까지. 현 위치는 여기.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해볼까요? 다음 화면. 해당 기업의 투자 포인트는요. 안정적인 재무제표. 재무제표가 엄청 좋습니다. 안 망할 기업이죠. 업계 시장 점유율 2위 기업입니다. 이런 종목이 지금 현재 바닥에 있고요. 세 번째, 바닥권에서 최대 주주, 2대 주주, 3대 주주가 지분 변동이 없습니다. 바닥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1대 주주, 2대 주주, 3대 주주가 지분 변동이 없다는 것은 팔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네 번째, 이 기업이 역사적으로 상장한 이후에 외국인 매수세가 역대 상장한 이후에 역대 세 번째 큰 규모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엄청난 물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상장한 이후에 세 번째 매수 물량.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대오픈하도록 하고 다음 종목, 한 종목 더. 땡땡땡. 역시나 금속 업종에 들어가 있는 세 종목입니다. 세 글자 종목이에요. 고평가를 찍었습니다. 작년 초, 작년 말, 올 초 저평가를 찍었고요. 주가 자체가 살짝 올라갔지만 떨어졌어요. 이건 모양을 만들기 위한 거죠. 결국에는 여기까지 갑니다. 제 기술적 데이터가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자, 그럼 이 종목은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낮은 부채, 높은 유보율.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냐? 대단히 안전하다는 얘기죠. 바닥권에 있으면서도 안전하다. 내가 투자를 하면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편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업계 시장 점유율 탑 1위입니다. 1위 기업이 이러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1등 기업이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네, 업계 1위, 기술력 1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말이나 됩니까? 세 번째, 상장 이후 기관 매수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상장한 지가 꽤 됐겠죠. 신규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의 역대 수급을 분석을 해보면 상장한 이후에 가장 많은 기관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거. 무슨 얘기입니까? 기관 투자자는요, 단기적인 매수세가 아주 강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시장을 주도하고 기관 투자자는 종목을 주도하죠. 그런데 이 종목은 재무제표도 좋은데 기술력 1위 기업인데 이 자리에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기관 매수가 들어온 상황이고, 이 종목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왜? 시장 너무 안 좋아요. 마땅히 여러분들 들어갈 거 없으시죠? 그렇죠? 안 보이시죠? 그렇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제약바이오를 사겠습니까? 올랐다 떨어졌다 등락이 상당히 심한 남북경유주를 사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대단히 투기적인 가상화폐에다가 투자를 할 겁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네? 재무제표도 안 좋고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이미 투기 종목이 돼버린 종목을 굳이 살 필요가 있습니까? 상장돼 있는 2,200개 종목 가운데서 이렇게 좋은 종목이 있는데
왜 굳이 안 좋은 종목, 위험한 종목을 굳이 골라서 매매하시는지 그건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두 종목을 여러분들께 대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계좌 빨간불 되려면 바쁘시더라도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이 내용들 전달 받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잠시 후에 좀 더 고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박동혁 대표님의 강의를 통해서 향후 유망 업종에 대해서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될 종목이 기대가 되는데요. 대표님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실까요?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주식 투자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열심히 공부하면은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게 또 이 주식입니다, 여러분들. 결코 어렵지 않아요. 지금 주식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땅히 들어갈 종목 발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종목이 보이지 않으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할 이 종목을 통해서 관심 종목에다 등록해 보시고 항상 관심 있게 보세요. 좋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주말을 이용해서 나름의 여유를 다 포기하고 2,200개 종목 가운데에서 좋은 업황 골라냈고 좋은 종목 두 종목 제가 발굴해냈는데 안 오시면 제가 섭섭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주말을 반납하고 발굴해낸 상승이 유력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시크릿노트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25시 2부에서는 마르스 김동석 전문가 강의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